안녕하세요, 하기월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서 음성 언어로 할 것 같아요. 미리 대본을 적어왔는데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요즘 들어서 저에게 유석증과 관련해서 연락하는 분이 늘었어요. 제가 가끔 SNS, 인스타그램에다가 유석증 관련된 사진이나 이제 유석증 때문에 조금 어지럽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서 그거 보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보고 또 이제 제가 유석증을 오랫동안 알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21년 정도 됐어요. 유석증이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서울삼성병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평형기관의 하나인 반골이관 내에 유석이 이탈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머리의 움직임에 의해 유발되는 회전성 어지러움과 안진이 동반됩니다. 증상 자체는 심하지만 예후는 양성인 질환으로 모든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40, 50대 이후에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10대 때 발생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귀 속의 돌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여서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거래요. 또 유석증의 재발 주기가 있는데 한 번 발생하면 그 이후 주기가 짧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발생하고 두 번째 발생했을 때는 9년 만에 재발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기가 5년마다 발생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저는 크게 4번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 2000년 초등학생 6학년 제 나이 13살. 처음 유석증이 발견된 시기는 2000년도 초등학교 6학년 때였죠. 그때 반 아이들이 저에게 발음 같은 걸로 많이 놀렸던 때였고 제가 그때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죠. 그걸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속으로 삭히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도 말 안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눈을 이렇게 딱 뜨니까 막 빙빙 돌더라고요. 이게 진짜 미쳐요. 나도 돌고 내 방도 돌고 세계가 돌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아프다고 학교에 못 갈 것 같다고 했죠. 부모님 방에 갈 때도 제가 기어서 갔죠. 일어서 못 걷겠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면 계속 토하려고 했어요. 근데 토하지 않고 그냥 거리는 정도? 열이나 감기 증상과는 달라서 빨리 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엄마한테 말했죠. 그런데 엄마는 한숨 좀 자면 낫겠지 생각하고 푹 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자려고 하는데 진짜 못 자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친듯이 막 돌아요. 막 돌아요. 진짜. 내 눈알이 돌아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고 정신을 놓고 잤죠. 오후가 돼도 계속 어지러워서 응급차를 불러서 실려갔고 그때 여기 집 근처 중앙대병원에 갔거든요. 의사들이 막 우르르르 달려와서 제 눈을 이렇게 막 까고 귀 검사도 하고 피도 뽑고 다 했는데 결국은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대요. 일단 약을 주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파서 왔는데 병원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그때 제가 입원을 처음 해보고 병원밥도 처음 먹어봤죠. 한 3일인가 4일 정도 입원했고요. 그때 의사는 아마도 제가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이비인후과와 관련됐을 거라고 하고 아직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락 됐어요. 퇴원하고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찔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들 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또 재발했어요. 두 번째, 언제냐면 2009년 대학생 3학년 22살 때였어요. 사실 이때는 유석증이 왜 재발했는지 잘 모르겠어. 6학년 때는 제가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어지럼증과 유석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당시 방학이어서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머리에 피가 물리는 것처럼 막 핑 돌았죠. 이유 없이 토하려 하고요.
이거 생기면 밥도 못 먹어요. 진짜 물도 못 먹고요. 먹는 거 다 토해내요. 그리고 눕지도 못해요. 벽에 기대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그때도 머리가 돌기는 해요. 멈추고 싶은데도 안 멈춰져. 이게 운전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계속 달리는 것처럼 계속 돌아요. 아, 그리고 저는 직감했죠. 아, 이거 그거야. 전에 내가 어렸을 때 겪은 거. 그리고 바로 중앙대병원 응급차를 불렀죠. 응급실에 갔고 전과 비슷하게 검사를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그때 제가 청각장애가 있다고 늦게 말했더니 그럼 일단 좀 링거를 맞고 어지러움증이 줄어들면 이비인후과 검사를 해보자 하네요. 일단 응급실에서 쉬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어두운 방에 가더니 제 눈에 이제 뭐 넣고 제 귀에도 이제 물 같은 거 이제 넣고 고글 같은 안경을 쓰고 이상한 검사를 하더라고요. 저 그런 검사 처음 해봐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요. 아, 이거 결과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적증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않았고 아마도 이적증 같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적증이라는 것이 좀 흔해졌는데 그때 당시는 진짜 생소한 단어였거든요. 일단 약 먹고 잘 쉬라네요. 이제 좀 시원해지기는 했어요. 적어도 이 어지러움증의 이름을 알게 된 거잖아요. 병원에서는 늘 조심하고 계속 컨디션에 신경 쓰라네요. 알겠다고 했고 계속 몸 상태를 관리했죠. 이때는 일주일 정도 어지러웠다가 나아졌고 약도 줬는데 이적증일 것 같다 싶을 때 바로 약 먹으래요. 6개월치 줬는데 한두 번 먹다가 상태가 괜찮아져서 안 먹었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014년 태국에서 제 나이 27살 때 세 번째 이적증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이적증이 계속 가을, 겨울에 발생했어. 이때 제가 제일 취약한가 봐요. 늘 조심하고 있다가 이때 또 발생했어. 구독자님들 혹시 공항병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공항에 병원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구경도 못했는데 이날 병원에도 가고 입원도 했어. 왜냐고요? 이때는 제가 컨디션을 너무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노느라 너무 달렸어. 제가 아시아농 청년 캠프가 있어서 태국에 다녀온 건데 한국의 가을에서 태국의 여름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더운 상태에서 하필 제가 한국 오는 비행기 타기 이틀 전부터 미친 듯이 논 거예요. 새벽 4시까지 바 같은 데 가서 아시아농 친구들과 같이 놀았는데 진짜 미치듯이 술 마셨거든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한국 농인이라 몽골 농인이었죠. 아무튼 3시간 자고 치앙마이 농학교에 갔거든요. 그때 또 풀로 달려주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탔죠. 그리고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고 이제 모두가 짐을 챙기려 일어나는데 그때 또 그때 직감했죠.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정신을 잃었고 같이 간 팀원 중 한 명 코다맘이라고 할게요. 지금 인스타에서 코다맘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코다맘이 저를 계속 챙겨줬어. 비행기에서 어떻게 내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토할 것 같으면서도 빨리 병원까지 가고 싶으니까 부축받아서 계속 걸었죠. 그리고 공항의 병원에 입원했죠. 저를 부축해준 코다맘은 지금도 공항에 가면 그 병원이 생각난대요. 언니 미안해. 코다맘은 제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니까 좀 튀면 낫겠지 생각한 것 같은데 제가 한 2시간을 그대로 잤대요.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토하려고 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고요. 그때 제가 코다맘에게 정신을 잃어가는 중에도 이렇게 뭔가 추어로 지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 코다맘 맞나?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적증이에요. 이거 진짜 끔찍했죠. 2019년 32살, 32살, 제주도에서 발생했죠.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제가 동생과 동생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혹시 영상에서 이상한 거 발견하신 분 있을까요? 첫째 날은 다 함께 찍은 건데 둘째 날부터는 각자 따로 찍은 거예요. 왜냐면 둘째 날 아침에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했는데 바다 안에서 이적증이 재발했어요. 사실 제가 물을 정말 많이 무서워하는데 외주 촬영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보자 하고 도전해본 거거든요. 교육을 받고 바다로 갔는데 바다 위까지 둥둥 뜨는 것은 괜찮았는데 바다로 내려가니까 귀가 멍멍해지는 거예요. 이퀄라이징을 계속 했는데도 눈과 귀가 꽉 막히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한테 귀가 아프다고 빨리 올라가자고 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대요. 근데 느낌 알잖아요. 이거 진짜 그냥 냅두면 큰일 나는 거. 근데 촬영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 그냥 숨 좀 참고 바닷속에 들어갔죠. 진짜 바닷속 생물과 마주하는 거는 아름답더라고요. 조금 보다가 몸을 틀어야 했는데 회전을 하는 순간 누군가 머리에 벽돌을 내리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또 직감했죠. 이거 이석증. 제가 계속 컨디션을 조절한 상태여서 지금 찾아올 리가 없는데 이상했거든요. 일단 강사에게 얼른 나가고 싶다고 했고 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가 몸을 이렇게 가누지도 못하고 토했죠. 이석증을 겪으면서 물토만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토했죠. 일단 어찌저찌 저 빼고 이제 촬영을 했고 서울에 와서 이제 업체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메인이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하셔서 일주일 후에 다시 제주도에 갔죠. 저 혼자라도 촬영을 해서 편집의 힘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때 같이 간 친구가 있는데 그때 이석증이 다 낫지 않았지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함께 있었던 동생 부부의 증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온 후 용하다는 이비인후과를 소개받아서 검사를 했죠. 머리를 돌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잡고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낫진 않았죠. 이상하게 이번에는 좀 오래 가더라고요. 전에는 일주일 정도면은 좀 증상이 완화됐는데 3주 이상 가더라고요. 3주 내내 멍하고 걸을 때마다 약간 어지럽고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일주일이면 다 낫는데 이번에 너무 길게 가서 좀 무섭더라고요. 영원히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요. 그리고 집 근처 보청기 센터에 가서 제주도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청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물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귀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니 다음부터는 하지 말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저한테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였나봐요. 여기까지 저의 이석증 썰 풀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건 언제나 저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석증은 처음 발생하면 그 다음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어지럼증과 구토가 동반되며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빙빙 돌아요. 이석증과 메니에르가 비슷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의 생각. 극도의 스트레스, 충분히 숙면을 취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귀에 압력을 가해서 생긴 것 같고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완치가 없죠. 이석증이 온 것 같다. 머리가 팽이 돌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워요. 눈을 까고 의사가 이제 검사를 하는데 아마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지러움증이 조금 줄어들고 나서 병원에 가면 아무 효과 없더라고요. 늘 스트레스와 컨디션을 조절하고 특히나 머리에 충격을 가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격렬한 운동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할 때 그리고 가장 조심할 때가 언제냐면 언제일 것 같나요? 머리 감을 때예요. 왜냐면 제가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머리를 감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이 밑으로 향하잖아. 이렇게 향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어지러움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머리 감을 때 웬만하면은 좀 천천히 머리를 감으려고 하고요. 아무튼 머리가 밑으로 가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 발생이 2019년인데 5년 뒤에 발생할까봐 무섭네요. 그럼 몇 년이야? 2024년? 지금 2021년이니까 3년 남았네. 계속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게요.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이석증이 있는 구독자님들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증상의 전조를 늘 살피시고요. 우리 이석증으로 꼭 벗어나요. 꼭. 만약 이석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좀 혹시 나으신 분이 있으시면 경험담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이석증을 이제 앓고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거 내가 겪고 있는 게 이석증인가? 이게 맞나?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제 경험담, 21년 동안 축적된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잘 먹고 잘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 것 같거든요. 항상 스트레스 조심하시고 내 몸 내가 잘 알잖아요.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돌보면서 우리 이석증 예방했으면 좋겠어. 네.